깊은 한숨이 익숙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삶이라는 것이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불평의 늪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발을 딛는 곳마다 푹푹 빠져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우리는 불평을 쏟아내며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내 고통을 털어놓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라는 공감을 얻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공감의 온기가 사라진 후 우리는 다시 홀로 불평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힙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그 늪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불만족 속에서 편안함을 찾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불안함보다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고 지루한 늪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늪의 가장자리에 서서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려 합니다. 나는 왜 불평하는가? 그저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삶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해서일까요? 젊은 날 품었던 꿈과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달라서일까요?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불평합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평이라는 형태로 반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의 정보 간극 때문에 호기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불평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원했던 것 사이의 기대 간극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보를 찾는 대신 우리는 그 간극에 좌절하고 불만을 쏟아내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씩 고갈시킵니다. 불평에 몰두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야. 세상이 불공평해라는 말들이 늪의 물처럼 우리를 에워쌉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늪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가장 강력한 힘, 호기심이라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의 맑고 천진난만한 눈빛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호기심은 그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삶의 나침반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동력이며 늪 속에 갇힌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불평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둔다면 호기심은 우리를 현재와 미래로 이끌어줍니다. 어떤 철학자는 호기심을 더 나은 인지를 향한 충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깊은 욕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 불평의 대상들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호기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는가? 라는 불평 대신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던지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불평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시야는 흐려지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렌즈는 바뀝니다. 가족의 잔소리 속에서 혹시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은 없을까? 호기심은 정체된 상태를 깨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불평이 우리를 늪에 머물게 한다면 호기심은 우리를 그 늪에서 빠져나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삶을 고정된 문제의 연속이 아닌 끊임없이 진화하는 발견의 여정으로 바꾸어 줍니다. 호기심을 깨운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에 눈을 반짝이며 궁금해하던 순수한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이제 그 호기심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멈춰있던 발걸음을 옮겨볼 시간입니다. 불평불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이죠.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슬픔은 우리의 행동력을 감소시킨다. 불평불만이란 바로 이 슬픔의 한 형태입니다. 현실에 대한 거부감,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덫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불평을 토로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속이 시원했나요? 아니면 더 답답해졌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후자라고 답합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순간에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그 후에는 더 큰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마치 짠물을 마신 후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늪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불평불만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불평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며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불평불만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평불만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한 분노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평불만이 습관화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정서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될 때 말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곰곰이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피곤해. 출근길엔 교통이 왜 이렇게 막히지? 회사에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하루를 불만의 말로 시작하고 불만의 말로 끝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점점 무거워지고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의 표정과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의 늪에는 특별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생물들은 모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만 보려 하며 해결책보다는 문제 제기에만 몰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증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경향 말이죠. 불평불만에 익숙한 사람은 세상의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마치 회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재민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요즘 정치가 참 답답하다. 경제는 망했어. 젊은 세대는 버릇없어라고 중얼거리며 말이죠. 출근길에는 교통체증에 짜증을 내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민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불평불만에 젖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늪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불평불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5배나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불평불만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결국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염성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도 전염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평은 처음엔 그저 작은 웅덩이일 뿐입니다. 조금 피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웅덩이에서 놀다 보면 그건 어느새 깊은 늪이 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세상을 불공평하게만 보고 사람을 불신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늪은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당긴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왜 사람들은 불평불만의 늪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늪의 유혹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평불만에는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혹은 연대감입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불평을 나누면 외롭지 않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며 위안을 얻죠. 하지만 이는 진정한 연대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연대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함께 침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은 우월감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비판할 때 우리는 잠시 도덕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은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 우월감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금세 무너지고 더 큰 공허감만 남깁니다. 세 번째 유혹은 책임 회피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면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건 부모 탓이야, 성공하지 못한 건 사회 탓이야 라고 말하면 자신이 노력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는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말이다. 불평불만의 늪은 바로 이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상황의 피해자가 되어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죠.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그 말 속엔 바뀌길 원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고정시키고 자신을 피해자 자리에 묶어둡니다. 세상은 불평하는 사람보다 해결책을 찾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한 번은 어느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불평하지 않았던 덕분에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아 있었어. 그분은 상황이 나아진 건 물론이고 사람들의 도움과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멈추면 세상은 우리를 돕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자신이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각을 위한 간단한 실험을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몇 번 하는지 세어보세요. 불평, 불만, 비판, 원망.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하는지 말이죠. 처음에는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저도 한번 이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세어보니 부정적인 말을 43번이나 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각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은 이미 해결의 절반을 이룬 것이거든요. 자각의 두 번째 단계는 패턴 인식입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불평불만에 빠지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인가요? 피곤할 때인가요? 특정한 사람과 있을 때인가요? 이런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나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건 뭘까? 처음엔 억지 같아도 이 질문을 반복하면 불평은 줄고 성장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시선은 또 다른 좋은 일을 끌어옵니다. 불평, 불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평범한 것을 귀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말입니다. 우리도 감정의 연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이라는 납을 지혜와 성장이라는 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질문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는 판단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불공평해라는 한탄 대신 내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우리를 괴롭힌다. 불평불만의 늪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저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재구성합니다.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고 느끼는 것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 연결이 실제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뇌가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도록 변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불평불만에 익숙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감사하라고 하면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라고 제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부터 감사해 보세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감사의 진정한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를 다시 보게 하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의 늪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평과 건설적 대화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불평. 교통이 너무 막혀서 짜증나. 건설적 대화.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다른 길을 알아보거나 출발 시간을 조정해 볼까요? 불평. 상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건설적 대화. 상사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건설적 대화는 문제를 인식하되 해결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대화 방식을 익히면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해요. 건설적인 에너지는 불평불만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 다짐을 해보세요. 불평할 시간에 해결책 한 가지를 찾겠다. 불만의 늪은 생각보다 얕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을 빼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내적 톡백이죠. 오늘도 실수했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내적 대화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친절하게 말해보세요.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괜찮아,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갖는 것이죠. 연구 결과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더 회복력이 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생각과 말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하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불평하고 싶은 순간에 10초 멈춤하기, 주변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행동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행동은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은 다시 행동을 바꿉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불평, 불만의 늪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보다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봅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변화하게 됩니다. 환경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불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늘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와 나눈 짧은 웃음. 작아 보여도 그것들이 모이면 마음의 땅은 단단해집니다. 늪은 점점 메워지고 그 자리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삶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불평 대신 감사와 해답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을 늪에서 꺼내고 당신의 인생을 빛나는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불평을 멈추고 희망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불평, 불만의 늪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늪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매 순간 불평, 불만을 선택할 수도 감사와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 살 수도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늪에서 벗어나 단단한 땅 위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어둠을 뒤로하고 가능성의 빛 속으로 걸어 나가세요.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배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성장의 이야기로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